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시간 부자를 꿈꾸는 원빈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매입한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상가를 찾은 목적은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고, 제가 이번에 상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최종 결정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변 시세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입지는 괜찮으면서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앞으로 상승 확률이 높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상가도 매물의 현재 적정 가격에 대한 판단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주변 시세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직접 촬영한 현장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상가 투자도 방법만 알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상가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와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가의 가치의 판단, 즉 저평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먼저 상가의 입지는 주거용 물건의 입지인 학군과 초품화와 같은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검색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상가 물건을 찾을 때 두 가지 관점으로 검색을 했는데, 1차로는 임대할 수 있는 물건, 2차로는 직접 매입한 다음에 현재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나가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을 검색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평수인 70평 이상에 임차할 수 있는 물건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었는데, 매입해서 그곳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물건들이 현 임대차를 승계하는 수익률 몇 프로짜리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즉 매매할 수 있는 물건도 임대 수익만 받을 수 있는 상가들이 많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상가에서 입지라는 것이 결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상가를 이용하고 싶고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로 결정이 될 텐데요.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라면 학원이 밀집해 있고 유해시설은 없는 상가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요. 출퇴근길에 지나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상가이거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접근성이 좋은 상가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상가 건물에 빈 점포가 많거나 1층에 성인 오락실, PC방 같은 유해시설이 있다면 그 상가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고요. 퇴근길에 집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상가와 집을 지나쳐 가야 하는 상가가 있다면 어떤 상가를 더 많이 이용할까요? 당연히 집 가는 길에 있는 상가의 임대료가 높겠죠. 이처럼 사람들의 주요 동선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도를 펼쳐놓고 각 아파트 단지의 주 출입구와 상업지역으로 이어지는 그 선 또는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향으로 선을 그어보면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동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살고 있다면 어떤 길로 갈까? 라는 상상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살고 계신 집 근처 상권부터 지도를 열어서 선을 끄은 다음에 주요 동선을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직접 그려본 사람과 그리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극명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해보면 왜 저 상가는 계속 임차인이 바뀌는지, 임대료가 비싼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내가 직접 이 집에 산다면 괜찮을까 생각하고 결정하듯이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이 상가에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장사가 잘 될 곳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판단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상가든 아파트든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같이 보면서 제가 매입한 상가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이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동천동은 신분당선 동청역 역세권 주변의 상권보다는 지도 왼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항아리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아리 상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배우세대를 모두 합치면 약 10,00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각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와 상업지역까지의 동선을 선으로 그어보았는데, 이 빨간색 선들이 그런 선인데, 그 선을 따라가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상권이 보입니다.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한 메인 상권은 실제로 학원
학원가와 상가 점포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주변 단지에서 접근성 또한 좋습니다. 그 다음 상권은 초록색 테두리로 표시한 2차 상권인데 이곳은 학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단지에서 나오는 길로부터 상업지역으로 이어지는 선을 몇 개 그어보면 어떤 대로변에 어떤 건물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밖에 없는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상권이라고 했던 초록색 테두리에 있는 건물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물의 2층 물건이고요. 이 건물은 7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원, 독서실, 그리고 1층에는 먹는 상권들, 치킨집이나 정육점, 그리고 뭐 헤어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코너 상가를 본 이유는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작은 사무실들로 이어져 있는 사업장인데 창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이제 주차장 쪽 같은 경우는 주차장은 좀 협소합니다. 지하도 주차장이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고요. 어쨌든 가시성이 좋은 상가이고, 그리고 3면이 창으로 다 햇볕이 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상가에 유해시설이 없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원으로 꽉 차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나중에 임대를 주더라도 공실의 리스크가 없는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입지를 파악한 후에 해야 할 일은 주요 동선에 있는 매물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상가의 수익률은 보통 1층은 3에서 4%, 2층은 4에서 4.5%, 3층 이상의 상층부는 4.5% 이상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익률은 뭐 지역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뭐 요 안에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층별로 정해져 있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월세 금액에 따라서 상가의 매매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는 보통 렌트프리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의 현 수준입니다. 월세의 현 수준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다른 임대 매물이나 인접해 있는 주변의 건물들의 층별로 나와 있는 시세를 조사해서 평당 가격으로, 전용 평수의 평당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당연히 임대로 나온 매물 중에는 호가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 임차인이 5년 전부터 월세 인상 없이 계속 같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상권의 발달로 인해서 주변 월세 시세가 평당 10,000원이 올랐다.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매매 가격도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현 시세의 월세로 세팅을 한다고 하면 건물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받고 있는 임차인의 월세가 아닌 현재 시세의 월세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역산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실제로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물의 가치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매물의 매매 가격과 현재 임차인의 월세 간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손계산부터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손계산을 하는지 이번에 제가 투자한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매입한 물건은 아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70평 규모의 2층 상가로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 매매 가격은 7억이었고요. 현재 임차인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 임차인이 있는 그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승계를 하게 되면 이 상가의 수익률은 4.3%입니다. 여기서 잠깐 수익률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1년치 월세, 즉 월세 곱하기 12개월 한 금액을 매매 가격으로 나누고 백분율을 취하면 그게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월세 250만 원 임차인과 계약이 만료되고 시세인 월세 300만 원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한다면 매매가 7억 기준의 이 상가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무려 5.1%가 됩니다. 수익률이 아주 훌륭하네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이번에는 매매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수익률 변화를 볼게요. 만약 매매 가격을 7억에서 6억 5천으로 5천만 원을 조정하고 현재 월세 2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면 수익률은 4.3%에서 4.6% 정도로 상승하게 되죠. 여기에 월세 시세의 수준인 300만 원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익률은 무려 5.5%. 로 상승합니다. 매매 가격만 조정할 수 있다면 항아리 상권의 2층 상가를 수익률 5% 중반대에 매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상가의 매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 대출 상담사분들께 탁상 감정을 의뢰했는데 6억 이상 나오기 어렵다는 답변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 소장님께 가격 조정을 요청을 드렸고, 정말 운이 좋게도 매도인이 처음 제시한 7억에서 6억 5,500만 원까지 조정된 금액으로 제가 매수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73평에 이 월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상가의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층 상가 수익률 4% 초반대로 역산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테이블을 보여드릴게요. 1년치 월세, 즉 월세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한 금액에서 4.3%를 나누면 약 8억 3천 정도의 가치를 지닌 상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저는 6억 5천 수준에서 계약을 했는데 현재 건물 가치 8억 3천 대비해서 약 1억 8천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바로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서 매수와 동시에 이익이 발생하는 잃지 않는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가에서 보유하면서 월세로 인한 임대소득을 받는 것보다 직접 사업을 통해서 대출이자를 내면서 사업소득을 얻는다면 월 현금 흐름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가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주요 동선을 직접 지도에 그려보고 메인 상권과 2차 상권을 찾아보세요. 둘째,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통해서 현재 임차인의 월세가 낮은 물건을 찾고 수익률을 역산을 해서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보세요. 상가는 임대 수익 효과도 얻으면서 시세 차익과 사업 소득까지 연결할 수 있는 팔방미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필요한 부동산이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물건을 검색하시면서 주변의 월세 시세와 매매 적정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나 관심 있는 지역을 꼭 한번 실습해보시고 이 기회에 이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1대1 코칭을 해서라도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빈대디였습니다. 또 만나요.